이로 인해 첼시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맨유의 골문을 크게 위협하는 장면은 많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선수 시절 말라가에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던 반 니스텔로이와 엔조 마레스카, 두 젊은 감독이 이끄는 맨유와 첼시의 흥미로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테나흐 경질 이후 임시감독으로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반 니스텔로이는 지난 레스터 시티전과 마찬가지로 우가르테와 카세미루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동시에 기용하는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격 시에는 마즈라이가 전진하여 폭을 벌리거나 8번 자리로 들어가고 달롯이 세 번째 센터백으로서는 3-2-5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원정팀 엔조 마레스카의 첼시는 최근 변화된 구조를 오늘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공격 시 투볼란치 중 엔소 페르난데스가 8번 자리로 전진하고 라이트백 귀스토가 6번 자리로 들어가는 3-2-5 구조를 활용했지만 리스 제임스와 라비아가 완전히 돌아온 지난 리버풀 전부터는 공격 시 귀스토가 6번 자리가 아닌 8번 자리로 전진하고 카이세도와 라비아의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6번 자리에 두는 3-2-5 구조로 변화를 줬습니다. 양 팀의 라인업에서 눈여겨볼 만한 곳은 바로 중원이었습니다. 맨유는 카세미르와 우가르테, 첼시는 카이세도와 라비아, 두 팀 모두 피지컬과 수비력, 에너지를 갖춘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동시에 기용하며 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열한 경합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중원에서 우가르테가 라비아의 볼을 끊어냈지만 뒤이어 카이세도가 우가르테의 볼을 끊어내고 카세미루가 다시 이 볼을 끊어냅니다. 공중볼 경합에서 카세미루의 헤딩을 라비아가 따내지만 다시 브루노가 끊어내고 중원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카이세도가 경합에서 승리합니다. 양팀 모두 중원에 수비력을 갖춘 선수들이 배치되어 중원에서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며 빠르게 공수가 전환되었습니다. 또 양팀의 비슷한 구조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두 팀 모두 한쪽 풀백이 8번 자리로 들어가는 3-2-5 구조를 기반으로 공격이 펼쳐졌는데요. 구조는 비슷하지만 반 니스텔로이의 두 번째 경기인 맨유와 달리 시즌 초반부터 단계적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린 엔조 마레스카의 첼시가 더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첼시는 후방에서부터 짧은 연결로 상대를 끌어들인 뒤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간격을 공략하는 3자 패스 패턴으로 압박을 풀어냈고 맨유가 끌려나오지 않고 간격을 유지한다면 카세미르와 우가르테가 파머와 기스토에게 묶여있을 때 최전방에서 잭슨이 내려서며 볼을 돌려놓는 3자 패스 패턴, 8번 자리에서 파머와 기스토가 밖으로 빠지며 프리로 볼을 받거나 상대 볼란치를 끌어들여 중원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패턴 등 패턴화되어 있는 유기적인 빌드업을 통해 맨유의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반면 맨유의 빌드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첼시의 맨투맨 전방 압박에 눌리는 모습이었고 벌어지는 간격 사이로 순간적인 접근이라든지 8번 자리에서 벌려서는 동선 등의 짜임새가 첼시에 비해 부족한 모습이었으며 다이렉트한 롱볼에 의존하며 빌드업의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첼시는 후방에서부터 짧은 연결을 통해 맨유의 압박을 유도한 뒤 순간적으로 간격이 벌어질 때 카이세도와 라비아를 거치는 3자 패스로 압박을 풀고 이어서 잭슨을 거쳐 파머에게 돌려놓는 3자 패스로 맨유 진영으로 진입합니다. 맨유의 투볼란치가 첼시의 8번들에게 묶이며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자 최전방에 잭슨이 내려서서 볼을 연결받은 뒤 비스토에게 돌려놓는 3자 패스 연결을 이어나갑니다. 파머가 8번 자리에서 밖으로 빠지고 카세미루가 끌려 나오며 중원 공간이 만들어질 때 파머는 제임스의 패스를 원터치로 돌려놓으면서 그대로 중원으로 볼을 몰고 들어갑니다. 반면 첼시의 맨투맨 전방 압박에 뒤로 밀려나며 다이렉트한 전개에 많이 의존하는 맨유의 빌드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맨유의 경기력은 테나흐 시절보다 안정된 편이었으며 첼시는 전반적으로 경기를 조금 더 주도했음에도 맨유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맨유의 수비 밸런스가 비교적 안정된 점인데요. 테나흐 시절과 마찬가지로 4-2-4 구조로 수비를 펼치지만 무리한 전방 압박보다는 미드블록으로 간격을 유지하며 중앙을 우선적으로 틀어막았고 첼시의 빌드업에 압박이 풀리며 수비로 전환될 때는 중원에서 피지컬과 수비력을 갖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버텨주고 윗선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물론 레시포드, 가르나초와 같은 윙어들까지 빠르게 리커버리하여 수비 조직을 유지하면서 테나흐 시절처럼 중원 간격이 한 번에 벌어지는 장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첼시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맨유의 골문을 크게 위협하는 장면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역시 미드블록으로 간격을 유지하고 첼시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에너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볼을 끊어내며 첼시의 기술적인 빌드업을 방해하면서 이어지는 빠른 역습을 통해 찬스를 만들어냈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어지는 다이렉트한 빌드업이 한 번씩 연결될 때 역시 첼시를 위협하면서 오히려 첼시보다 높은 수치의 기대 득점 값을 기록하기도 한 맨유입니다. 맨유는 4-2-4 수비 구조를 바탕으로 무리한 압박보다는 간격을 유지하며 중앙을 틀어막았습니다. 첼시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우가르테와 카세미르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첼시의 빌드업을 끊어낸 뒤 역습을 통해 첼시를 위협하며 첼시의 기술적인 빌드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빠른 역습을 노렸습니다. 또 다이렉트한 전개가 연결되며 한 번에 첼시 진영으로 진입하기도 했으며 몇 차례 찬스로 경기 막판에는 첼시를 몰아친 맨유입니다. 결국 경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PK 선제골과 4분 뒤 코너킥 세컨볼을 발리슛으로 성공시킨 카이세도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자신이 맡은 4경기 중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난 반 니스텔로이는 수비 밸런스 강화를 통해 무승부를 거두며 2경기 1승 1무, 남은 2경기를 잘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고전했던 첼시는 선제골을 허용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동점에 성공시키며 리그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